부산과 제주 사이를 운항하는 역에선 남영호가 침몰하여 323여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은 해운 사고가 일어났다. 엄청나다고 할까 비통하다고 할까 그저 놀라움의 말문이 말일 뿐이다.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만 한두 사람도 아닌 323여 명 생명은 숫제 강제로 수장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적어도 이번 경우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하찮은 목숨이기로 이처럼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토록 무참한 사고를 일으키게 해놓고도 정부 당국이나 선주 현지 경찰은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일본 통신소에서는 사고 당시 수신을 했다는 SOS 신호를 우리 해안국이나 해경 측만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니 그 이유부터 국민 앞에 밝히기를 바란다. 대체로 밝혀진 사고 시각은 1970년 12월 15일 새벽 1시 25분 전후인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SOS 신호를 받고 즉각 구조 작업에 들어갔는데도 우리 측은 사고가 일어난 지 6시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다니 도대체 관계당국은 무엇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100%를 양보해서 관계당국 측에 이런 실수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자. 그러나 이날 11시 반을 전후해서 남영호가 부산과 제주 사이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발표가 2번씩이나 외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뒤까지도 이것을 조그만 화물선이 침몰한 데 불과한 오보라고 버틴 경찰 당국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렇듯 귀가 먹어 벽창 호가된 관계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지 만 12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경에 가서 겨우 남영호의 침몰을 확인했다니 극이민성의 새삼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번 사고는 조난자를 구조할 엄두마저 내지 못한 채 또 한 번 관계당국의 무능과 행상 촉각의 완전 마비로 상징되는 해운 행정의 부재 상태를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내고 만 것이었다. 도대체가 해운당국은 물론 해경 측이나 치안당국이 모두가 입항국인이 입에 사람이 정원대로 타고 화물을 싣는데도 정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른바 승선지도나 감시를 했을 리 만무하며 배에 대한 보안시설 등의 점검 또한 정확히 했으라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도대체가 해운당국은 물론 해경 측이나 치안당국이 모두가 입항국인이 입에 사람이 정원대로 타고 화물을 싣는데도 정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른바 승선지도나 감시를 했을 리 만무하며 배에 대한 보안시설 등의 점검 또한 정확히 했으리라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확실한 사고 원인은 고사하고 302명 정원의 선원을 포함해서 310여 명 정도의 사람이 탔고 약 500톤가량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생존자의 입을 통하여 막연하게 알려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관계당국의 태만과 무리한 배운항의 방임으로 해서 결국 남영호에는 갑판에까지 160여 톤의 화물이 무질서하게 적재됐고 이 화물이 배가 동요한 데 따라 한쪽으로 쏠리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침몰하고만 참사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저런 점, 적재 정량을 초과해서 쉽고 무리하게 배운항을 강행한 도선 책임자나 선주의 책임도 엄중하게 추궁돼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직원이나 사고 소식에 접하고도 서둘러 구조 활동을 벌이기는커녕 무리하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은 관계당국의 책임 또한 마땅히 추궁돼야 하며 이번 사고에서 보인 관계 당국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는 국민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태여 해마다 해운 사고가 20%씩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도 없이 모든 노후 선박을 비롯한 운항기술 미숙과 무이한 운항 등 일체의 사고 요인을 차제에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 않도록 서둘러 조처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은 남영호의 사고 원인이 정원인 321명보다 14명이나 초과 승선시켰고 적재 화물도 정량인 150톤보다 많은 530톤을 실어 선박의 표시선을 넘는 데다 화물을 하층에 싣지 않고 갑판 앞뒤와 좌편에 실어 선체를 5도가량 기울게 한 채 운항한 것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너무나 순식간에 닥친 생지옥이었다. 갑자기 밀려 닥친 찬 바닷물에 놀란 승객들은 사람 살려는 비명을 지르며
갑판 위에서 허둥대다 한꺼번에 바다 위에 미끄러 떨어졌다. 배가 완전 뒤집히는 순간 영하의 바닷물 속에 내팽개쳐진 승객들의 죽음과의 사투는 구름 한 점 없이 밝은 달빛 아래 덧없이 처참하기만 했다. 배가 뒤집힌 지 반시간 후 사람 살려는 승객들의 처참한 비명마저 모두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생존자들은 떠있는 나무 조각에 매달려 기진맥진했다. 사건 발생 만 하루가 넘은 사고 현장엔 이제 200m가량 뻗쳐있는 귤상자들이 뗏목처럼 조류를 따라 흐르고 있었고 주인 잃은 옷가지와 야채가 시커먼 기름에 뒤범벅이 된 채 사고 당시의 생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는 것 같이 잠잠하기만 한 바다 위엔 바닷물 속에 묻혀간 엄마, 아빠, 아들, 딸을 찾는 애처로운 곡성만이 메아리치는 듯했다. 서귀포를 떠날 때부터 기우뚱하게 항해하던 남영호는 12월 15일 새벽 1시 15분경 상백도 동남 28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며 전깃불이 꺼지는 순간 왼쪽으로 기울며 뒤집히고 말았다. 순간 바다 위에는 수많은 승객들의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열일의 달빛 아래 처참한 광경을 이루었고 높이 1m의 파도에 둥실거리던 머리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었다. 먼 뱃길에 처음부터 잠을 청한 승객들은 순간적으로 찬바닷물이 밀려드는 바람에 우왕좌왕압을 다투어 나오려는 바람에 배는 또 빠르게 기울면서 완전히 전복되어 배 밑바닥이 물 위로 떠올랐다. 물 위로 뒤집힌 배 밑바닥에는 100여 명의 승객이 옹기종기 올라타거나 매달려 죽음과 숨막히는 결투를 벌이게 됐다. 새벽 2시경 마침 저 멀리서 동쪽으로 반짝 불을 밝힌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승객들은 횃불을 밝히기 위해 젖지 않은 머플러를 마구 불어 라이터로 불을 당겼다. 그리고 30리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횃불을 휘둘렀으나 배는 이를 못 봤는지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약 30분이 지나자 파도가 약간 거세지면서 사정없이 배 밑바닥에 매달린 승객들에게 몰아쳐왔다. 그럴 때마다 수십 명씩 파도에 밀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처절한 비명만 바다 위에 메아리쳤다. 그 후 또 20분이 지나 배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30여 명도 불풀이 흩어져 그중 일부는 부근에 떠있는 빈 상자나 구명대, 나무막대 할 것 없이 움켜쥐고 사력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이 중 최옥하여인 55는 표류 4시간 만인 새벽 5시 20분경 동진하에서 어로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어선 휘명호에 구조되어 첫생 환자가 되었다. 통신사 김박지시 39등 8명의 조난자는 어로 작업을 끝내고 돌아가던 일본 어선 고아마루, 고오로마루에 구조되어 해군 71함에 인계되어 12월 16일 오전 6시 부산에 도착하여 중앙병원에서 가료를 받았다. 12월 16일 낮 1시 20분경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는 해군 경남함 81함이 소라도 동남쪽 18마일 해상에서 4살가량 된 여아 시체 등 6구를 인양했다. 이 여아는 갈색 스웨터에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경남함은 또한 밀감 89상자도 건져냈다. 참사를 빚은 남영호에는 승선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유아 등 어린이가 많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부녀자 승객들 중 상당수가 어린아를 데리고 승선했지만 관례상 명부에는 이름을 적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영호 침몰 참사는 승객과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싣고 출항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져 해상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남영호는 1970년 12월 9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12월 10일 제주도 서귀포에 도착했으며 그동안 폭풍주의보로 발이 묶여있다가 참사 전날인 12월 14일 오후 5시에야 부산을 향해 출항했는데 폭풍주의보로 4일간이나 제주 지역 승객과 화물이 밀려 이날 남영호는 무리하게 많은 승객과 짐을 한꺼번에 실어 이 같은 참사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고 무선 시설도 거의 허술했다. 교통부 조사에선 남영호가 침몰 당시 27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외에 156톤의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제주 지역에서는 폭풍주의보로 며칠간 선박이 출항을 못해 서귀포항 등에는 토산물인 귤 등 많은 화물이 실려 있었으며 제주도와 부산을 정기 운항하는 4척의 여객선 중 도라지호는 화재 사고로
제1체 주호는 수리 중으로 취항을 못해 이날 남영호는 정원 302명을 훨씬 넘는 335명의 승객과 적정적자량 150톤을 3배나 초과하는 530여 톤의 화물을 무리하게 실어 이와 같은 참사를 빚었다. 총 선박 톤수가 150톤인 남영호는 하중을 감당 못해 전복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장이 10일 전 바뀌어 이 항로의 경험이 부족한 을종이둥항 회사 면허를 가진 강태수 씨 53이 선장 임무를 맡았던 사실은 해난 사고의 대부분이 운항과실로 밝혀지고 있어 해운 및 경찰 당국의 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 책임 문제도 지적되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해난 사고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 보면 승객 및 화물의 적재량 초과, 무자격 선언으로 인한 운항과실, 낡은 시설 낡은 기관으로 인한 사고, 수로 사정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연안해운은 선박의 부족으로 인해 수송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승객과 화물을 무리하게 초계해서 싣는 사례가 허다하나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해운당국의 감독 소홀로 거의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까운 해로 1970년 5월 4일 일본 오사카에서 출항한 소형 화물선 명신호 339톤은 불도저 3대와 덤프트럭 2대, 잡화 등 530여 톤의 짐을 무리하게 부산으로 오다 침몰하여 선원 16명이 익사했는데 이 선박엔 무전시설이 있으나 면허를 가진 통신기사도 없이 항해하다가 구조 요청 신호조차 타전하지 못했다. 1969년 말 국내 연안화물선 및 여객선은 1962척으로 이중 여객선은 240척인데 이들 여객선의 대부분인 70%가 목선으로 설령 21년 이상의 노후 선박만도 46%인 114척이나 되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교통부는 매년 재정자금을 풀어 선질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선박들이 워낙 낡아 선질개량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산에서 제주 간 정기 여객선 광신호의 경우 1969년 5월 24일 첫 주항하면서 기관 고장으로 1시간 동안이나 표류하다 구조된 이래 1969년 4월 21일엔 146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다 또 14시간이나 표류하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등 무려 30여 차례나 표류 사고를 빚었으나 당국은 이 선박의 폐선이나 선박 대체를 전혀 외면하고 있었다. 광신호는 30년이나 된 낡은 일본포 경선을 여객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고장이 잦아 이 배로 부산과 제주 간을 자주 왕래하는 승객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으나 정기 여객선 편이 부족하여 하는 수 없이 이 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인데 광신호는 12월 16일에도 수리 중에 있었다. 무자격 선원에 의한 해난 사고는 특히 해마다 일어나는 해상 사고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선원자 질 향상을 위한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었다. 지난 63년 이래 우리나라 해난 사고는 해마다 20%씩의 증가 추세를 보여 1969년에는 320건으로 1968년보다 30%나 증가했는데 1969년에도 해난 심판위에 회부된 164건의 해난 사고 중 운항과실이 무려 70%인 124건을 점해 기상관계, 수로사정 등이 30%를 점한 데 비해 선원의 부조에 의한 사고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1969년 한 해 동안 해난 심판위에 회부된 해난 사고 164건의 심판 대상 선원 172명 가운데 병종항 회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승무원 36명과 을종이둥 항해사가 24명, 을종 1등 항해사가 20명, 도선사 1명, 갑정 선장 3명, 갑정기관장 4명 등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하급 선원일수록 사고율이 높고 고급 선원일수록 사고율이 낮은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이번 남영호를 몰던 책임자도 하급 선원인 을종이둥 항해사였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인천지방해운국의 경우 1266척의 소형 선박 중 20%가 넘는 279척의 선장과 기관장이 무면허 해가원으로 알려졌다. 침몰한 남영호는 선체에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었음이 남영호의 전기관사인 홍남호 씨에 의해 밝혀졌다. 1967년 3월 진수 당시 남영호 기관사로 일하다가 지난 1970년 9월 사직한 한국상선 소속 홍 씨는 12월 18일 오전 부산시경에 자진 출두하여 남영호는 설계상의 미스로 윗부분이 무겁고 밑부분이 가볍게 건조되어
복원력 부족으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항진하는데 위험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홍 씨는 이 때문에 1967년 7월 남항조선소에서 남영호 상갑판 부분 양쪽에서 약 30톤가량의 무게를 떼낸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남영호의 침몰의 원인은 150톤을 3배 이상이나 되는 530톤을 실었으며 선체의 결함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네요. 또한 남영호의 침몰이 박정희 정권의 무능함고 썩어빠진 경찰, 해경, 해군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들의 침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300여 승객들의 저승길 명복을 빌면서 이들의 외로운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지체 없이 이루어졌길 바라본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